북한 내부에서도 이게 미국이 아니면은 오늘의 현 정세를 타파를 뭐 한다 하는 게 현 분위기예요. 지금 모든 무역 이제 종사자들이나 뭐 경제 일꾼들이나 주민들도 같아요.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이게 중국과 러시아에 다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김정은이. 이제는 오직 미국하고 해결이 돼야지만이 이거 대북 제재를 해제를 할 수 있다. 뭐 아예 중국이 제 코가 석자인데 언제 뭐 미국한테 잡혀서 지금 뭐 쩔쩔 매는데 언제 거기다 대고 아예 자기 단독으로 북한을 지원을, 이건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알만한 이젠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그런 겁니다. 진짜 이게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끓고 있는데, 야, 이제는. 어떻게 끓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보시오. 빨리. 이제 항복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한테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예,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 트럼프가 아니 이게 김정은이를 이제 만나자고 했고, 또 전격적으로 만났다. 자, 만났으니까 어떤 이런 이게 인간적인 관계로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게 풀리지 않겠냐. 좋은 방향이 뭐냐면 김정은이 원하는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기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게 솔직히. 아니,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지금 그분들은 김정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그 종편이나 이런 데서 김정은이가 이제 핵보유국으로 이제 완전히 기정사실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 내부에서 항복하라고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잖아요.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이오 장관하고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뉴욕 타임즈가 또 야, 너네가 그 뭐 전략 그거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딱 나와가지고 그 절대 아니다. FFVD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는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말한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오히려 김정은이한테 더 분노가 쌓이지 않을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십 년간, 그러니까 김정일 때부터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솔직히 정말 국단의 정치 사기의 진짜 희생물로 우리 백성들이, 북한 주민들이 극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정치 사기국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김정은은 말입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뭐 이 간부들이나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정말 그런 핵시설의 가장 중요한 핵시설을 폐기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민생 경제와 관련된 대북 제재도 풀지 않은 미국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런 고집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궁정적인 무슨 이런 이걸 비치면요. 우리가 이기가 앞으로는 어떨지라도 지금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오늘 속고 내일 속고 이러다가 결국은 국걸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도 그 카터 옛날에 그 클린턴 때 협상을 해가지고 경수로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정말 장밋빛 희망에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왜 다 물 건너가고 점점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대북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게 되면 이 무역 일꾼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김정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 백성들은 옛날부터 어려웠고 계속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슨 대북 제재가 있으나 없으나 어려운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장마당에서 밥 벌어 먹고 살고. 예. 예, 이거는 대북 제재랑 별 상관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일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김정은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만 어렵단 말이지. 그죠? 이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거기서 이제 콩고물 떨어지는 걸 얻어 먹어야 되는데 김정은에게 돈을 못 갖다 바치니까 자기도 어려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제일 높을 거라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사람이라는 게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더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김정은이가 저번에 하노이 그 기차 타고 68시간 동안 갔다가 아무것도 못 해갖고 와가지고 무역 일꾼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판문점까지 꼬이꼬이 왔는데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해줘. 그냥 대북 제재, 야, 핵 완전히 포기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역 일꾼들은 더 화나지. 안 그래요? 난 그죠.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이제 나도 이게 북한의 어떤 기대 심리가 이게 한층 높아졌지 않습니까? 글쎄, 일단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더 화나지. 희망 고문. 예, 근데 이게 희망 고문에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이제는 만성적으로 체질화된 이게 인민이라고 봐야죠. 이게 보면은 자, 이제 뭐 시진핑하고 이제 일단은 만나가지고 뭐 하야하게 무슨 서로 이제 뭐 협력을 하고 이제 뭘 하자 이기가 자 봅시다. 지금 김정은은 국내에서 어떤 미국 때문에 이게 한반도에 대한 어떤 이제 평화 그리고 비핵화 이기가 안 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겠지. 계속. 예, 하고 옛날부터 했고 그렇죠. 계속 한 거니까 그건 별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만난다고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참 이게 쇼라는 게 북한에게 왜 큰 기대 심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쇼를 하는 기가 트럼프가 일단 먼저 발기를 한 거예요. 만나자. 그래서 그래 다음 만나자. 먼저 만나자 그런 거야? 아니 트럼프가 일단은 만나자고 해서 자 이렇게 북한에도 자 여태까지 이게 했는데 결국 신호가 사인이 먼저 미국에서 왔다는 여기에 가장 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변함이 없는데 미국에서 만나자. 여기에서 확 이게 기대 심리가 이게 막 이게 올라갔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근데 뭘 주기로 했다고? 북한 언론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최고 수뇌들이 만나가지고 뭐 관계가 좋고 어쩌고 뭐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쌓이고 있고 뭐 이딴 소리만 듣다 해놨더라고. 예, 이게 원래 저희가 지금 최고의 이게 그 정보에서 핵심이 뭐냐면 알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플러스 알파? 예, 플러스 알파를 준비를 하냐 마냐 하는 거예요. 네. 김정은. 여기 김정은은 여태까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언급조차를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놓쳐놓고 이제 실무자들이 뭐 만난다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하면은 만나지 좋다. 이게 만날 의미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그 미국의 정책은요, 네. 미국의 지금까지 하노이 회담 끝났잖아요.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 끝나고 나서 그 전에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서 이렇게 결정하면 밑에는 뭐 실무 그게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 그렇게 기대했다면서요. 이제 이번에 가서 그렇죠. 장군님이 세계의 그 대통령 트럼프를 어떻게 거꾸로뜨리는지를 봐라 해가지고 그렇죠. 하노이 대첩 그 가구까지 준비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탑다운에서 이제 완전히 트럼프가 한번 노딜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이런 방법은 다시 없다는 거죠. 없고 뭐냐 실무진에서 완전히 해결되면 만나서 사인하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얻은 게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더 짜증이 날 거예요 이제. 저렇게 막 만나고 막 뭐 기록 영화까지 찍었더만. 그렇죠. 예. 이게 북한은 말입니다. 이게 백성들 말이에요. 우리 이게 자유민주 사회하고 좀 틀린 게. 그렇죠. 예, 진짜 우리가 그 6.25 전쟁도
진짜 그 북한이 치고 내려왔지만 북한 백성들, 북한 주민들 2,300만이 다 남한에서 원래 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맞아요. 이 북한에는 진짜 이 정치 사기의 국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나는 말입니다.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일단 뭐 악수를 하고 53분간의 뭐 어떤 이렇게 미팅이 있었잖아요. 자, 회담이 뭔 있었는데 말하는 거지? 트럼프는 자, 이제는 결정을 했냐? 그렇게 해서 물어봤겠지. 결정을 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좋다면 이게 실무 해당 개최도 되겠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또 동상이몽이란 말이지. 이 그렇죠. 자식이 가가지고 저기 뭐야? 김정은이가 가가지고 kumsusan 기념궁전에 가서 펄펄 울었다는데? 그래요? 네. 글쎄 뭐 그거는 아니 뭐 그렇게 방송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 따라갔던 분이 있나? 아, 글쎄, 몰라. 그렇게 모르겠고 나왔대. 일단은, 펑펑 울었고 예. 김정은이 펑펑 울면서 내가 이거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됐다고 뭐 이렇게 했대요. 뭘 했는지 모르. 그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북한이 뭐 어떤 교육을 하든 말든 그건 북한이 이때까지 계속 쏘아오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그게 무슨 큰 영향력이 있다거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했어. 그 북한 사람들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냐 마냐 이거만 그렇죠.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이것들은 어느 아침도 보니까 6.12 그 합의를 지키라 이러는데 6.12 합의가 뭐예요? 한반도의 비핵화야. 한반도 비핵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이 미국의 CVID가 김정은의 공산주의 그 너의 봉건 왕조를 제거하는 거라면 이 북한에서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슨 속아가지고 뭐 그 김정은이한테 뭐 이렇게 해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글쎄 나도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 봅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왜 내가 6.25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 플루스 알파를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무자 가동이 될 겁니다. 실무팀이. 자, 근데 이거는 북한 주민들은 모른다 이거죠. 모르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 이제 연변하고 이제 보십시오. 이게 알파를 야네가 내놓고 그 알파가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는 건데 거기에도 진짜 완전한 비핵화 꿈도 꾸지 맙시다. 이제 알파를 야네가 준비해서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제 얘기가 이해가 되겠는데 야네들은 그 알파에도 분명한 이제 꼼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를 해서 자, 미국하고 이제 뭐 미국이 예전에 요구했던 연변 플러스 알파. 자, 알파를 어떻게 잡는가 했다는 건데 이 알파를 북한 주민들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만약에 딜을 한다 하면 김정은의 어떤 위상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나. 그러니까 이제는 일단 실무팀 가동을 약속을 했으니까 실무회담에서 분명한 이제 알파에 대한 토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그건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좋은 것만 그리고 필요한 것만 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이게 영도자 뭐 이게 지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이게 위신을 내려 깎는다든가 이게 뭐 이런 거는 일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노예로 살고 이게 저는 뭐 북한 사람들도 좀 걱정이지만 진짜 걱정인 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북한 사람들도 너무 걱정해 줘야 되지만 저는 진짜 걱정되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긴 하죠. 아니 이거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건재해야 북한도 해방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건데 지금 한국이 지금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김정숙 씨가 시진핑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그 파란 나비 리본을 달고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사드 배치 반대하는 리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나는 트럼프 앞에서 이렇게 사드 반대한다고 이렇게 시위를 했다. 이거를 트럼프 옆에 가면서 그랬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회담은 남한에서 하는데 이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난 거는 대한민국인데 대통령은 어디 간지 얼굴 줘서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를 만나서 악수하게 해놓고 이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경제적 지원 달러 이거를 퍼줘가지고 예? 난 트럼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이가 걱정된다니까. 퍼줘가지고 김정은이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트럼프는 절대로 대북 제재 그거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500만 달러 지금 현상금도 걸려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이 지금 눈앞에 동동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일본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 어?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남겠어요? 이게 난 저 걱정이라는 거지. 북한 사람들 걱정도 걱정이지만 난 그거 더 걱정인 게 지금 이 문재인이 더 걱정인 거야. 그렇죠.